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을 발견. 안 중요하죠. 1번.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재산, 국유. 그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무주의 동사, 물고기, 동사, 움직이는 놈. 이것만 소유사로 정리하면 소유권 취득, 선점. 이게 선점이고, 남의 땅에서 돈뭉치 발견했다. 내 거 아니에요. 절반씩, 공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내가 절반씩. 오랜만에 나왔네, 이쪽에서 작년에. 자, 부동산 부합. 동답 1번 별 3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부합한 물건 소유권 누가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자, 그러면 그림 봐봐요. 부합이 뭐냐? 갑소유 땅에 의리 나무를 동산을 가져와서 무단으로 심어요. 자, 떼기가 곤란해. 그때 소유자를 한 놈으로 밀어버려요. 누구한테 밀어준다? 부동산 소유자한테. 그래서 이게 부합됐다 그러고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 취득. 이게 부합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증축하거든요. 증축 부분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합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 다 가능. 니은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으로 부합됐든 인공적으로 부합됐든 다 포함하고 디귿 이 부동산 토지에 부합된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도 가격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먹습니다. 그래서 부합됩니다. 가격은 상관없다. 자, 2번 별 3개. 누군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었죠. 빨리 권한 없이 심었죠. 그러면 무단식재 부합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자, 기억.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런 게 응용지문이에요. 계산해내야 돼. 임차인, 토지 임차인 승낙만의 동그라미 만에.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는 얘기는 왼쪽 놈인 주인 갑, 토지 소유자 임대인, 토지 소유자 승낙은 안 받고 나무 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무단식재 2번 본문으로 가버려요. 이 나무는 소유자 승낙 없이 심었으니까 무단식재. 무단식재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먹어버려. 따라서 나무 심은 자는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 그래서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리니까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4번 기억. 3번부터 5번 니은까지 다 별 3개네요. 3기억, 4기억, 5기억, 니은 별 3개. 3번 권, 원에 의해 부속시켰다면 권리자가 심었다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자 세 놈 나오죠. 기억, 지상, 전세,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근거해서 심었다면 이건 부속물, 독립물, 토지로부터 독립, 건물로부터 독립, 따라서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은 놈 소유, 붙인 놈 소유,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그래서 전세권자가 또는 건물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하면 누거? 에어컨은 독립물이죠. 그래서 부속물, 그래서 임차인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부합하잖아요. 권리자가 심었어. 하지만 4번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중축했죠. 자, 이 중축 부분 나오면 반드시 이 뒷단어가 뜨게 돼 있어. 이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떠요. 항상. 그러면 빨리 독립성이 없어. 빨리 붙었어. 1층에 붙었어. 붙었으니까 부합된 거죠. 부합됐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먹는 거지. 기억. 건물 증축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이 지거라 주장할 수 없다. 건물 소유자가 먹었으니까. 나무 무단으로 심은 놈은 나무가 지거라 주장할 수 없었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귀속, 건물 소유자가 귀속하니까 지거라 주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기억까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팍 머리 팍팍 돌려야 돼. 이 증축부는 붙었어. 붙었으니까 갚고 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갚고 네 거 아니야. 지거라 주장할 수 없다.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5번. 별 3개, 기억니은 3개 다 별 3개. 건물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신축자 소유. 기억. 농작물 역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단 경작이든 적법 경작이든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 니은
나무를 등기 또는 명의 방법으로 토지로부터 독립시켰죠. 독립시켰으니까 부합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등기로 독립, 명의 방법으로 독립물이면 부합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6번 부합돼서 나무 소유권을 상실한 을은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된 경우 나무값 주세요. 갑한테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값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밑에 7번 별 3개 소유권 유보부 시멘트 사건. 자, 매도인 머릿속 그려요. 갑한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읽으면서 해석 들어가는 거야. 매수인 을이 갑으로 산 을이 이 시멘트를 3자 병소유 건물 건축공사의 시멘트를 사용했대요. 자, 그러면 이 시멘트는 맨 왼쪽 놈 갑 건데 을이 병 건물에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병이 3자가 사실은 이 시멘트는 매도인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멘트는 무조건 건물에 부합한다. 이유 시멘트는 건물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선의당 상관없이 시멘트는 무조건 건물에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매도인 소유 시멘트였는데 제3자가 소유권 부합으로 먹어버렸으니까 갑은 찾아간다는 얘기지. 병 시멘트 값 주세요. 보통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나무값 주세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시험 이게 뜨죠. 선이 무과실의 3자라면 갑은 시멘트 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니까. 자, 그림 봐봐요.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소유권 유보부 시멘트 매매. 그러면 우리 조건에서 했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것은 가방값 전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따라서 아직 시멘트 값이 다 지급되기 전이라면 이 시멘트는 여전히 매도인 거. 그래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이렇게 전제로 나와버린 거예요. 아직 가방 시멘트 값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멘트는 매도인 소유. 그런데 을이 시멘트를 인도받아서 이 시멘트를 병 3자 건물 공사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멘트는 건물에 붙어버리지. 그래서 설사 병이 저와 같은 사실 이게 을게 아니라 갑시멘트구나 이걸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악 상관없어. 붙어버렸어. 무조건 부합한다. 질문 하나. 자, 그러면 시멘트가 갑고 있는데 제3자가 부합으로 소유권 먹었으니까 갑은 시멘트 값 주세요 하고 병한테 찾아와요. 보통 같으면 시멘트 값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이 매도인 거라는 걸 저는 몰랐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이 무과실이라면 우리 법은 항상 선이 무과실 병을 보호해요. 그래서 갑은 병이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여기에 잘못도 없다면 법은 이놈을 보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이놈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이놈한테는 드리지 못하고 내가 선이 무과실이라면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내가 선이 무과실이면 나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응? 이해됐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법이 누구를 보여주겠어? 이놈 보여주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 3자가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이놈한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범죄 흔적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아하,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그럼 나는 이놈한테는 못하겠구나. 시멘트는 무조건 붙어버렸다. 부합한다. 악이 이딴 거 영향 미치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7번 기억표를 3개에서 이거 난이도 상이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합유는 조합재산, 사업관계. 총유는 종중, 교회재산. 권리능력 없는 사당. 공유 봐야겠죠. 공유. 자, 공유 목차죠. 공유 지분, 3분의 1 지분, 공유 지분. 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 보존, 처분하고, 세금 나오면 어떻게 부담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소유에다가 분할을 통해서 단독소유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분할. 첫 번째. 자, 일단 공유 성립 1번. 경계표 공유입니다. 법이 공유로 추정한다겠죠. 아까 경계표단. 그 다음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구분 소유자들 전원 공유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땅에서 돈 뭉치 발견했죠. 토지 소유자하고 나하고 절반씩 공유입니다.
이 세 개가 법이 공유로 한 법 조문들이에요. 자, 중요하진 않아요. 자, 공유 지분 3번만 보면 돼요. 공유자의 지분은 잘 모를 때는 서로서로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한 번 나왔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나와요.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은 자유. 자유 동그라미 빵 하시고, 동그라미 1번 별 3개. 지분 처분은 자유. 따라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처분은 자유니까. 그래서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지분 양도, 공유 지분 담보로 저당권 받는 거,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처분이죠. 자, 지분 포기,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포기해버립니다. 지분 포기. 또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아까 봤죠? 국가재산이 돼요. 무주가 되니까 지분 포기하면 국가재산이 되고, 상속인 없이 사망 마찬가지 국가재산이 돼. 하지만 이것까지 나와요? 국가재산이 되지 않아요. 이 법조문에 따라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분 포기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 을병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별 3개, 2번도 별 3개. 자,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 경우에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X. 균등 비율 아니에요. 얘들 을병의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지분 포기합니다. 하나 묻습니다.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없어요? 공유지분 포기.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 상대방 있지. 갑이 을하고 병한테 포기해줘야 되니까. 일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포기합니다. 등기해야 포기율이 발생합니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즉 말소 등기해야 포기됩니다. 잘 나와요. 1번, 2번.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별 3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자, 이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이제 동네가 바뀌었어요. 동그라미 1번.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겠죠. 지분 비율로.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건 덜 나와요. 자, 봅니다. 그래서 별을 안 박을 거예요. 자, 2번 한번 이해 한번 해봐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안 된 놈을 말하죠.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소수예요? 과반수예요? 2분의 1 지분권자. 소수예요. 2분의 1은 딱 절반이죠. 과를 못 넘었지. 그래서 2분의 1도 소수예요. 자, 2분의 1 이하 3분의 1 같은 소수 지분권자라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소수는 협의 없이 막 사용 못합니다. 따라서 기억, 만약 소수인데도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막 썼다 하면 부당이득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덜 나오고요. 자, 공유 관리 갑니다. 관리 여기가 이제 엄청 나와요. 왕별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제 일단 별 3개. 동그라미 1번. 법조문. 공유물 관리할 때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관리가 뭐냐? 기억. 임대차가 관리예요. 임대차 해지, 갱신 거절 다 임대차 관련 행동이에요. 상가 임대차니까. 2번 왕별. 기억. 왕별. 자, 2번 기억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기억을 하기 위해 2번을 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과반수로부터 사용 허락받았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 다른 협의 없이 혼자 막 세줘도 이놈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 과반수 지분권자는 지가 과반수니까 혼자서 협의 없이 막 임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병은 이 점유자 임차인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적법 임차인이라 그래요. 적법 점유자라. 그럼 아무것도가 뭐가 나오냐? 을병이 그럼 봐봐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을이나 병이 소수겠죠. 얘가 과니까 소수 지분권의 을 또는 병이 들이대죠. 너 임마 나가 돌려줘. 이딴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물에서 나가세요. 할 수 없다. 돌려주세요. 인도도 청구할 수 없다. 점유 나가세요. 이 땅 갈 수 없다. 또 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무조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놈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별 3개. 그러면 의병 소수 지분권자는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를 찾아간다? 과반수 지분권자 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왜 혼자 월세 먹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가 혼자 세 줘서 월세 100만 원 혼자 먹고 있으니까 의병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주세요.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군지 잘해야 돼요. 점유자를 찾아갔는지 과반수 지분권자를 찾아갔는지 확인 잘해요. 자 3번 소수 지분권자라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혼자서 제3자한테 세 줄 수 없다. 자 소수 지분권자는 저 위에 혼자서 막 협의 없이 사용도 못하고요. 임대도 못해요. 말 되죠? 말 돼요. 과반수만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 자 기억. 그런데 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혼자 병한테 임대했다는 얘기지. 병이 아니라 제3자한테 임대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거죠. 따라서 이 임차인은 불법 적법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 3자한테 찾아가서 넘겨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도 이 임차인 점유자를 상대로 월세 내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다 있다로 끝나. 왜? 주어가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했기 때문에 협의 없이.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빨리 적법 임차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놈들이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적법 임차인이 아닌지 구별하면 소수로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돼요. 자 4번 공유물 관리특약, 사용특약, 갑과 을과 병이 이렇게 사용하자, 세주자 이런 특약. 지분을 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 이놈한테도 이 특약은 미칩니다. 승계됩니다. 하지만 기업 이 특약을 보니까 갑 지분을 사서 들어왔는데 갑이 절대로 평생 사용하지 않는 특약이야. 을병만 사용한대. 이 말을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이 특약이 그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해하라는 얘기. 이해. 원래 특약은 승계되지만 이해하고 외우라는 얘기. 결국 외워야지 공부는. 본질적 부분 침해. 범죄인지 떴잖아요. 이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래. 그러면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로 하면 승계되지 않는다. 자 이제 보존행위. 보존행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관리하고 보존행 왼쪽 오른쪽 여기가 공유의 전부예요. 전부. 처분까지. 여기가 꽤 사례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래요. 완전히 외워야 돼요. 3번에 1번 별 3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법조문 공유자 각자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림 봐요. 이 그림 보면 끝나버려요. 왼쪽 오른쪽이.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은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을 때 공유자가 보존하는 거겠죠. 자, 침해는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고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자, 3자가 침해하는데 어떻게 침해하느냐? 갑을병 공유인데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각자 아무나 각자 단독으로 전부 돌려줘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3자가 원인 무효, 무효 등기를 박아놨죠. 전부 무효예요. 따라서 전부 말소하세요 할 수 있다. 전부 반환,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정리 들어갔어. 두 번째, 토지는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돈만큼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전부 돈 내라 이건 안 돼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 침범할 수 없어요. 돈만큼은.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돈이죠. 돈은 항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손해 전부 배상 X, 부당이득 전부 반환 X. 자 이번에는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합니다. 첫 번째 또 점유로 침해하겠죠. 과반수 아닌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 이놈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자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공유자한테 침해가 일어났어. 지켜야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혼자 막 쓰고 있는 갑한테 찾아가서 야 임마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치매가 일어났는데도 반환 청구 못해요. 넘겨 못합니다. 너도 소수잖아. 너도 소수잖아. 너 넘겨받으면 너 혼자 쓸 거지?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너도 소수잖아. 안 돼. 혼자 쓰지 마. 방해 폐해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혼자 쓰지 마. 이것만 할 수 있지. 넘겨는 못해요. 대법원 판례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이유 통해서. 자, 공자 한 사람이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았죠. 무조건 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해요. 등기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하세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5개가 최소 6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문이. 그래서 이걸 내용이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이것만 딱 정리되면 모든 지문 다 할 수 있어요. 자, 1번 제3자가 별 3개 있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이에요. 3자 불법점입니다.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혼자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전부의 동그라미. 자, 2번 오른쪽 2번 별 3개죠. 자, 공유자 한 사람은 이 공유물에 박힌 제3자 무효등기 떴죠. 3자 무효등기는 전부 무효예요. 따라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동그라미. 3자 무효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위 기억 별 3개. 이때 물건은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돈만큼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전부 돈 내나 할 수는 없다. 돈만큼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동그라미 3번 됐어. 일단 나중에 하고 2번 갑니다. 목차 바뀝니다. 다른 공유자의 침해. 동그라미 1번 왕별.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왕별.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놈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빵. 이유 너도 소수니까 넘겨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방해 배제 금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넘겨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왕별이에요.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은 정답 지분. 왼쪽 과반수 왕별하고 이놈이에요. 공유에서 사례 문제에서. 2번 공유부동산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소유권 등기 박았죠. 자, 공유자가 박았죠.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등기.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여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어. 공유자 한 놈이 박으면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니까. 그래서 전부 말소 청구 없다로 끝나고 내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해. 이거는 있다로 끝나요. 자, 저 위에 3번은 뭐냐? 공유자는 이것도 이해 한번 해봐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단독으로 혼자서 중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갑이 자기 지분에 관한 누군가 제3자가 점거해서 20년 내일 모레 20년이야. 그러면 이 사실 안 나는 공유자 나는 저놈 찾아가서 야 인마 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의 취득 시효를 스톱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한 누군가의 취득 시효를 막을 수 있다. 스톱시킬 수 있다. 만약에 공유자는 을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 시 이렇게 나오면 없다로 끝나요. 왜? 오지랖 떨지 마라. 을이 나서야지. 그래서 좀 이따 나와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이 나오면 언밸런스로 나오면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3번. 괜히 얘기했어. 저것도 안 중요한데. 자, 이거죠. 3번. 1번 기억니은 3개 다 별 3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로 보지 않아요. 지분권은 자기가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분 앞은 자기 지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눈을 크게 뜨고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죠. 자, 그러면 갑은 을 지분 앞에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갑이 지 지분이 아닌 옆에 놈 을 지분 청구했죠. 없다로 끝나요. 옆에 놈 지분은 갑이 행사할 수 없어. 마찬가지 니은
갑은 을 지분에 관하여 빨리 찾아내야 돼. 언밸런스를. 지분 앞에 자기 지분이 아니네? 옆에 놈 지분이네? 을 지분에 관해 격려된 삼자 무효등기에 대해 갑이 나서지는 마라. 을 지분에 관한 무효등기를 누가 들이대야 돼? 을이 들이대야지. 을이. 갑, 병이 나서지 마라. 그래서 갑은 을 지분 무효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무조건 갑은 옆에 놈 지분은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다 없다로 끝났잖아. 세 개가 소수로가 언밸런스라 그래요. 오케이. 자, 공유물 처분. 공유물 지가 아니죠. 따라서 공유물 처분하려면 법조문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 별 3개, 3번 별 3개, 본문 3개만 별 3개. 전원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 처분할 수 있겠죠. 그걸 법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공유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처분인지 잘 봐요. 결론이 완전히 다르니까. 2번 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까지 넘겼죠. 이게 처분한 거죠. 매매는 처분이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등기까지 넘겨줬을 때 처분이 일어난 거죠. 자, 한 놈이 막 팔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가 나서는 거, 이 매수인한테. 전부 말소해. 할 수는 없어요. 처분한 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는 처분한 놈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해요.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이 매수인 찾아가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기억. 이때 한 사람이 동의 없이 판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등기 처분이 무효인 거지. 매매는 채권행위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해요. 그 매매는 유효다. 항상 처분,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등기 처분이. 자, 3번.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 건물 신축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나대지에 건물 신축할 때는 공유자, 토지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신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면 다른 공유자는 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요. 그래서 외워야죠.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공유물 비용 부담. 법조문 그대로 1번이죠. 공유자는 공유물에서 발생한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우리 법조문 어떻게 부담하래요? 지분 비율로 한 번 나왔어. 한 번. 안 중요해요. 자, 세금이 나왔어요. 재산세. 그러면 값과 을 비용은 어떻게 세금 낼까?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게 가장 공평해요. 그래서 비용, 지분 비율로. 자, 동그라미 2번은 저 법조문 제2항이 있죠.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법조문이에요. 한 번만 언급해 드릴게요. 자, 같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놈이 1년 이상 의무행위를 지체, 세금 안 내죠. 그러면 1년 이상 세금 안 내주면 다른 공유자는 이놈 지분을 사버립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1년 이상 세금 안 내면 다른 공유자가 사버릴 수 있다. 하지 마요. 33년 안 나와도 어차피 흘러갈 거고. 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자유입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물 분할도 자유. 공유물 분할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유는 지금까지 한 거에서 거의 끝났어요. 관리 되면 판례. 보조행위 되면 판례. 처분.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끝났다고. 왼쪽 오른쪽. 공유는 왼쪽 오른쪽만 완전히 잡아. 아까 공유 지분하고 여기 관리 보존행위 왼쪽 오른쪽 처분 변경. 여기에 그래서 별 3개 완결이 밀집돼 있잖아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공유가 갑을병. 그러면 난이도 무조건 상이에요. 공유 사례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맞히면 난이도 상 하나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순간 막 돌아버리거든. 완전히 있다 없다 내 걸 만들어야 민법 맞춰요. 그래서 대충 알아가는 OX 절대 못 골라요. 대충 알았다는 막 헷갈리기만 하지. 맞아. 그래서 확실히 오라고.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돌아버리겠어. 이해도 안 가고 중간에 또 모르는 지문 만나고 앉으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안 지문이라도 헷갈리지 말자. 안 지문이라기보다 공부한 지문은 절대, 특히 별 3개 왕별 OX는 절대 헷갈리지 말자. 그러면 이 시험은 70점대 나와요. 70점대. 별 3개 5개만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수하지. 그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 이제 분할은 훨씬 덜 중요한 것 감을 잡으시고. 자, 분할의 자유. 1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에서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게 지문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어. 맞는 지문이란 얘기지. 자, 2번. 동그라미 2번은 저게 법 조문이에요. 안 중요해요. 공유자들은 5년 내의 기간으로 우리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 약정할 수 있어요. 자, 기억.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하지 마자. 이런 특약 다시 한번 갱신할 수도 있을 거고. 갱신 막을 이유가 없지. 자, 내용이 없어요. 저 위에 제2항. 이와 같이 불분할 약정을 한 번 더 갈 때, 갱신할 때는 마찬가지.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5년은 넘지 못해요. 법조문 제2항. 그래서 처음 정하든 갱신하든 5년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숫자 열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장난친 적 없어. 나오지도 않아요. 니은 세트죠. 당사자 간의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세트로 해결하면 돼. 약정, 특약이 나오면 등기해야 특정 승계는 병이에요. 병. 병이 누구예요? 제3자지. 그래서 특약은 얘들밖에 모르니까 등기를 박아줘야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고. 자, 동그라미 3번. 별 3개. 경계표 공유인데도 분할이 안 돼요. 법 조문. 저기 3항이에요. 경계표 담은 아까 했죠.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이. 그 다음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아까 취득시 할 때 엘리베이터 분할 안 돼, 취득시 안 돼. 그거예요. 집합 건물 복도기나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분할 안 돼, 취득시 안 돼. 같이 하시고. 그 다음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가 만약 공유라면 집합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 못하게 합니다. 집합 건물법에서 나와요. 결국 집합건물법 2개는 공유인데도 분할이 안 된다. 그래서 왼쪽 공용 부분을 하고 오른쪽은 밀어버려요. 같이 분할 안 된다고. 저것도 시험 나와요. 집합건물법에서. 대지 분할 안 된다. 3번 나왔어. 3번. 집합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공유인 경우 분할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엘리베이터가 분할이 안 되니까 너도 분할 안 돼. 이렇게 밀어버려요. 공부는 막 밀어버려야 돼. 한 놈을 종합 끼워서 반대로 엎어버리고 같이 밀어버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는 공유 분할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 이해가 아니라 이해 바탕에 외워야죠. 구분소유적 공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나요?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자, 갑이 지 땅 을한테 절반을 팔아요. 갑이 일필토지 절반을 팔아. 그럼 원래 분필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분필하기 귀찮아, 갑이. 그래서 절반씩 2분의 1 공유 등기를 박아버려요. 자, 등기는 공동소유, 공유로 박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단독소유. 왼쪽 땅 절반은 갑 단독소유, 오른쪽 땅 절반은 을 단독소유. 단 등기만 공동소유, 공유 등기를 박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두 사람 갑을 사이에서는 각자 단독소유. 대외적인 3자,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로 취급돼요. 분리가 돼.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가. 자,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가 왜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느냐? 두 사람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공유가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죠. 공유가 아니니까 분할도 안 돼. 이렇게 올려내요. 왜 구분소유적 공유가 분할이 안 되느냐? 자, 민법 뿌리를 넣어야 돼. 뿌리. 구분소유적 개념을 알아야 돼. 구분소유적 공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 단 등기를 공유로 해서 말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다. 대외적으로 공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유가 아니에요. 단독 소유니까. 두 사람 갑과 을은 공유가 아니니까 공유 분할도 안 되겠지. 공유가 아니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는 공유가 아니니까 첫 단추가 아닌데 뒤가 어떻게 되겠어? 공유가 아니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어떻게 온다? 왜 분할이 안 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유가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두 사람 갑을 사이는 단독 소유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아니니까 공유 분할이 안 돼. 일단 집합건물법은 무조건 분할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경계표 다음 분할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돼요. 자,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가장 잘 나온 건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네 개 중 가장 많이 나온 게 구분소유적 공유. 분할 안 돼요. 분할 안 돼요. 실명법에서 나와요. 실명법. 자, 분할의 방법.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찢읍시다. 그러면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돼.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소송 걸어서 판사님이 쥐어주는 게 재판상 분할. 자, 그러면 협의 분할 하나씩 읽고 이해하고 반복하면 돼요. 1번. 공유자 한 사람의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자, 한 놈이 분할합시다 하면 다른 사람은 해줘야 돼요. 분할의 자유. 그것 때문에 의무 진다. 맞는 지문. 자, 2번.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따라서 한 놈이라도 빠졌다. 그러면 이 분할은 무효가 돼요. 다 한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얘들. 자,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요. 갑이 왼쪽, 을이 중간, 병이 오른쪽 이렇게 현물, 토지로 분할할 수도 있고 우리는 토지 원하지 않아. 그냥 팔아서 나온 대금으로 1억 갖자.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어. 이걸 현물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팔아서 나온 대금, 돈으로 찢든지 어느 방법이든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재판상 분할. 서로 좋은 땅 찾아야겠다고 협의 분할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재판상 분할 청구, 즉 소송을 걸어서 판사님이 찢어주는 거예요. 자, 소송 걸 때는 마찬가지. 전원이 참가해야 되니까 분할 청구 소송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라. 이 기출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부가 참가해야 되니까 전원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 2번. 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판사님께서 이 공유를 찢을 텐데 어떻게 찢느냐? 판사께서는 현물로 찢는 게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할 때는 판사님은 현물 찢는 게 원칙. 왜 그러냐? 왼쪽 법조문 제2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물 분할이 원칙. 현물 분할이 곤란할 때만 경매로 날려서 나온 돈으로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자, 현물로 찢을 때 기억. 자, 봐봐요. 이거 설명 들어봐요. 판사께서는 현물로 찢는 게 원칙인데 소송 중에 갑이 그래요. 판사님, 저는 토지 소유를 원하는데요. 을병은 돈을 원해요. 그럼 판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갑이 그럼 토지 소유 전부 먹고 당신은 토지 소유권 전부 먹었으니까 갑이 다 먹었으니까 을병 돈을 원하는 사람은 얘들 지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얘 지분에 해당하는 1억은 당신이 1억 주고 1억 주세요. 그러니까 3억짜리 혼자 단독 소유권 취득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현물 먹고 현물을 원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돈을 주는 방식의 현물 분할도 가능하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 자, 공유물을 공유자 한 사람 갑의 단독 소유. 현물을 원하는 갑 단독 소유 줘요. 대신 토지를 혼자 먹은 현물 소유하게 된 이 갑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걔들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분할 방법도 가능하다. 그 판례예요. 말 되죠? 현물을 원하는 사람 현물 토지 가지고 나머지 현물을 원하지 않은 사람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돈을 줘라.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죠. 가격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 배상.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해요. 줄여서 이런 분할 방법을. 자, 배상이라는 용어는 언제 나오느냐? 손해배상. 배상하고 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배상, 보상.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배상이라 나오고 보상은 적법행위에 보상이 나와요. 그러면 불법행위 때렸죠? 채무불이행. 그때 손해배상. 근데 수용 국가가 법에 의해서 수용하죠. 그래서 수용보상금이 나와요. 아까 통행할 때도 왼쪽한테 손해보상이라고 하지 손해배상이라고 안 해요. 즉 적법에는 보상, 위법에는 배상이야. 그러면 현물을 원하는 이 갑이 오른쪽 을병한테 돈 주는 게 가격 배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틀린 단어예요. 가격 보상으로 바꿔야 돼요. 대법원이. 왜? 졸지의 갑을 불법행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단어 선택을 대법원이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한 거예요. 진짜 얘 욕 엄청 먹어요. 배상과 보상은 기본이에요. 적법 보상, 위법 배상. 법대 가서 그것도 배워. 손해배상에서.
근데 마치 수용보상금을 수용배상금이라는 단어 쓴 거하고 똑같다고. 말이 돼요? 수용보상금이잖아. 그래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는데도 여전히 이 대문 판례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뭐 신경을 쓰는지.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좀 덥지 않나? 어떻게 좀 해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 더워. 자, 어찌됐든 이게 바로 한 사람이 현물 먹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돈을 주는 가격배상이라고 해요. 가격배상. 용어는 좀 문제가 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별 3개죠. 첫 별 3개야.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됐다면 설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 협의 분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협의가 성립했죠? 그러면 절대 재판상 분할은 못 갑니다. 이미 협의 분할이 됐는데 뭐 판사님한테 또 찢어달라고 해. 자, 그럼 이 경우는 상대방이 협의 분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등기에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야. 등기를 쳐야 되는데 등기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 공유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 소송으로 들이대야 돼요. 재판상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거든. 그래서 협의 분할이 성립했다. 그러면 절대 재판상 분할은 안 돼. 이렇게 끝나야 맞는지 뭐. 별 3개. 자, 이제 분할의 효과 다 끝나갑니다. 분할하면 더 이상 공동소유, 공유관계는 끝날 거고 이제는 각자 단독소유. 자, 2번하고 3번이 별 3개인데 여기서보다도 거기 186조 7조에서 나와요.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회의와 각자 단독소유권 취득이죠. 왜? 협의, 합의, 계약, 법률행위니까. 기억도 마찬가지죠. 현물 분할 합의 성립, 조정 성립, 등기, 회의야, 합의, 협의, 조정 다 계약입니다. 계약. 하지만 3번 별 3개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따라서 등기 필요 없다. 상속, 경매, 공용진술 판결. 그때 판결이 이놈이에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필요 없죠. 187조.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 거기서 186조 7조에서 나와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자, 4번 정의 법 조문이에요. 이제 다 끝나가요. 이 2개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여기네요.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저 법조문이 있죠. 자, 그대로 나와. 이 법조문 한 번인가 나왔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자, 이 지문 이해만 하면 돼요. 갑을병이 건물을 분할해서 취득했는데 1층 갑, 2층을 3층은 병이 취득했어. 단독소유권. 근데 맨날 비과세지. 그러면 병이 3층 공유 분할로 취득한 병이 독박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갑과 을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져줘라. 지분 비율로. 그래서 보수 비용 발생하면 갑과 을도 비용 부담해줘라. 매도인과 담보책임. 이유는 뭐냐? 분할이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예요. 응? 몰라도 돼. 공유 분할이 지분을 매매 교환한 거야. 그럼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갖다 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꼭 할 필요 없고, 그래. 분할로 취득한 3층에서 비과세면 다른 공유자들은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책임 져줘라. 말 돼, 말 돼. 그러니까 맞는 지문. 자, 5번. 별 3개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의 저당권 설정. 자, 공유 지분 1억 가치 있는 걸 가지고 담보대출 1억을 일으켰죠. 그 후 공유물이 분할되죠. 자, 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별 3개. 자, 봐요. 다시 한번 설명.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 지분 담보로 1억 대출받을 수 있어요. 1억. 자, 저당권. 그런데 그 후 자기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 후 공유물이 찢어진 거예요. 요렇게 분할된 거야. 공유 상태에서 찢어지기 전에 담보대출 일으켰다가 그 후 분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전제로 각자 소유권이 3개가 태어나요. 그러면 공유 지분에 설정된 이 저당권은 나중에 각자 단독 소유권 취득했을 때 돈 빌린 채무자인 갑 이쪽으로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셋 다 들어가느냐. 셋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설정자 갑
저당권 일으킨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집중되지 않으니까. 자, 이유 설명했어요. 장난쳐버린다겠지. 1억 가치가 있었는데 100만 원짜리 토지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엿먹게 되죠. 엿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의 피해를 막는 거예요. 이게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 안 된다는 얘기는 가불병 세 군데 다 저당권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유 분할 끝났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합유 총유하고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쭉 갈게요. 그래요. 힘들죠? 아, 힘들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도 여기를 버텨야 돼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고득점 필요 없어요. 버티면 합격 점수 이상 나와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 해서 공부하는 게.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